다음 중 확률이 1인 것을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네. 확률이 얘들아 1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1이 돼? 무조건. 그치,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지.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7 이하라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봅시다.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모두 앞면이 나온다 라는 얘기잖아. 그치? 동전 던지면은 모두 앞면이 나옵니까? 항상?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 일어나야 1이야. 너는 아니다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눈의 수의 차가 5 이하야. 생각해봐.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가장 크면은 뭐가 되겠어? 6. 가장 작으면은 뭐가 되겠어? 1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봐야 뭐야? 5밖에 안 되겠지. 그럼 5보다 작게 나겠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더라도 차가 5 이하일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7개 있는데 당첨이 된다. 항상 당첨이 돼야 돼. 그러려면 10개 제비 중에 당첨이 10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장 선거에 오른 수영이, 태연이, 유리 중에서 수영이가 반장이 된다? 수영이가 뭐 무조건 반장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무조건 비깁니까? 그거 아니겠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 확률이 1인 거 또는 확률이 0인 거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확률이 1이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확률이 0이라는 거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를 말하는 거지. 2번이 답이 되네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라고 했고, 나온 눈의 수의 곱이 뭐가 되면 좋겠어? 짝수가 되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A 주사위하고 B 주사위가 있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A가 홀이 나올 때 얘가 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올 수 있어? 짝 나올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가 짝 나오면 얘가 홀 나올 수 있고 뭐 나올 수 있어? 짝 나올 수 있겠지.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곱했을 때 곱이 얘는 뭐가 되겠어? 홀이 되겠지. 홀수끼리 곱하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곱하면은 뭐가 되지? 짝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곱해도 뭐가 되는 거야? 짝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모두 구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라. 그거보다는 이 4가지를 모두 다 더하는 게 얼마야? 1이라고 1. 그러니까 1에서 이런 경우만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이런 경우를 뺀다라는 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런 경우가 합쳐진 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도 A도 홀이 나와야 되고 B도 뭐가 나와야 돼? 홀이 나와야 돼. 그럼 홀은 6개 중에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쵸? 자, 두 번째도 홀이 나오는데 홀은 6개 중에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겠네. 이해되겠니? 그런 쪽으로 약분하면은 얘는 2분의 1, 얘는 2분의 1이니까 두 개 곱은 4분의 뭐가 되겠어? 1이 될 것이고 1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뭐가 된다?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물론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요렇게를 모두 다 계산해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계산을 하면 A가 홀이니까 마찬가지로 6분의 3, 2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짝이니까 2분의 1 되니까는 얘도 4분의 1 되는 거야. 얘도 4분의 1 되는 거야. 얘도 4분의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분의 1 3개를 더해도 역시 답은 똑같이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3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런 계산할 거거든. 그래서 항상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냐? 자,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가 몇 개가 있다고? 3개가 있다.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가 3개가 있다. 이 중에서 적어도 몇 문제를 맞춘다고? 2문제. 적어도 2문제를 맞춘다는 뜻이 무슨 말이야? 3문제가 있는데 2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3문제를 맞힐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
한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있고 한 문제를 안 맞- 못 맞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체에서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경우하고 한 문제 맞추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게 나을지 아니면 두 문제를 맞추고 세 문제를 맞추는 게 나을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생각을 해봐. 두 문제 이상 맞추는 경우도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그치? 두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도 몇 가지야? 두 가지잖아. 똑같잖아. 그럼 똑같은데 굳이 1에서 걔를 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고 그냥 직접 두 개 이상을 맞추는 확률을 뭐 하면 되겠니?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라인을 두 가지를 라인을 타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어떤 라인을 타냐면은 몇 문제를 맞추는 경우? 그렇지. 두 문제를 맞추는 경우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세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세 문제 맞추는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쉬우니까. 세 문제 맞춘다는 거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있다 한번 해보자. 세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맞- 1번도 맞추고 2번도 맞추고 3번도 맞춰야 되겠지. 근데 이제 오지선다형이라는 게 얘들아 무슨 말이야?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답이 하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찍어서 맞출 확률이 뭐가 되겠어? 5분의 1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5분의 1이고요. 2번 문제도 5분의 1이고요. 3번 문제도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25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두 문제 이상 맞춘다는 거야. 두 문제 이상 맞춘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두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는 틀리는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 그러한 경우부터 계산을 하는 거야. 두 문제는 맞추고 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 있겠어?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들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돼. 한 문제 틀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 틀리고 나머지 맞추는 경우 있고 2번 틀리고 나머지 맞추는 경우 3번 틀리고 나머지 맞추는 경우 있겠지. 즉 몇 가지가 있어? 그치,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곱하기 이제 뭐 하는 거야? 맞고 틀리고 틀리고의 경우를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죠. 아니지, 맞고 틀리고. 그쵸? 자, 그러면은 맞을 확률은 뭐라고 해? 5분의 뭐라고? 1. 5분의 얼마? 1. 틀릴 확률은 5분의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되겠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125분의 뭐가 되죠? 12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문제를 맞출 확률은 125분의 12, 세 문제를 맞출 확률은 12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를 뭐 하다는 거야? 더하니까 125분의 뭐가 답이 되겠어? 13 해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다. 잘 들어보세요. 항상 이 문제는 얘들아 지 하고 싶을 만하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기주의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러면 안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까지 다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항상. 마찬가지네요. 자, B라는 친구도 일어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일어나지 않을 거는 4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문제 해석할 때 훨씬 쉬워요. 자, 뭐라 그랬냐? 두 가지 사건이 몇 가지만 일어난다고? 한 가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두 가지 사건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경우가 몇 가지인지 생각해 보는 거지. 몇 가지 경우가 있겠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어떻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A는 일어나고 B는 뭐하고? 안 일어나는 경우. 이번에는 A는 뭐하고? 안 일어나고 B는 뭐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각각에 맞는 것만 갖다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니까 A 동그라미 3분의 1, BX 4분의 1, AX 3분의 2, B 동그라미 4분의 3. 그리고 확률 계산할 때는 꼭 약분 같은 거 하는 거 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다 더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1이야. 얘는 12분의 뭐가 되겠어? 6. 그러니까 약분하면, 더하면 12분의 뭐가 답이 됩니까?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약분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 12분의 1 다시 또 통분해야 돼.
훨씬 더 귀찮습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 풀 때는 절대 뭐 하는 거 아니야? 약분하는 거 아니야. 다 더할 거 더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만 하면 된다. A, B, C 세 학생이 어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이제 뭐 A, B, C 이렇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얘는 A가 동그라미일 때, 그치? 그러면 A가 X일 때는 뭐가 돼? 7분의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짝꿍이 되겠고, 얘는 뭐가 짝꿍이 되겠어? 5분의 3이 짝꿍이 되고, 얘는 짝꿍이 뭐가 되겠어? 이쪽은 다 합격할 확률, 이쪽은 무슨 동네? 불합격할 확률이 되겠지. 자, 문제만 잘 보시면 돼. 3명 중에 몇 명이 합격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 항상 그렇게 하는 거야. 몇 가지가 있겠어? 그치, 3가지가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명 중에 얘들아 2명이 합격하잖아. 1명은 뭐 하는 거야? 불합격하는 거야. 그럼 우리 누구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1명한테 관심,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A는 불합격, 나머지는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B는 불합격, 나머지는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C는 불합격, 나머지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라인을 3개를 딱 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만 합격하는 거야, A만. 아니, A만 뭐 하는 거야? 불합격하는 거고, 얘는 B만, 얘는 C만 뭐 하는 거야? 불합격하는 거지. 나머지 합격. 그러면 2명만 합격하는 거니까.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 3명 중 2명 이상 그러면 이렇게 2명일 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합격할 때 계산하고, 그거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얘는 A만 불합격이니까 A 거는 얘를 갖다 쓰고 7분의 3 곱하기 BC는 합격이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겠지? 5분의 2 곱하기 6분의 1. 얼른 이렇게 약분해도 상관없지만 약분하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B만 불합격이야. B 거 불합격 5분의 3 쓰시고요. 얘는 7분의 4 6분의 잠깐만. B만 불합격이죠? 합격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C만 불합격이야. 6분의 뭐가 되겠어? 5. 나머지 합격이니까 7분의 4, 5분의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럼 3개를 모두 더하는 건데, 여러분이 약분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모는 모두 뭐 합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분모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직 이렇게 계산하지 마,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6.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12.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4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하셔가지고 나누셔도 상관은 없고, 다 더해보자. 더하면 얼마가 돼? 18이니까 50 얼마가 되겠어? 58 아닌가? 58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일단은 뭐 얘하고 약분 가능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2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5, 3, 15에다가 7이니까 뭐가 되겠니? 10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여러분이 뭐도 안 해? 계산 실수도 다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막 각자 이렇게 약분하잖아. 나중에 난리 납니다. 또 통분하려면. 무슨 바보같이 뭐하러 그렇게. 알겠지? 주머니 속에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적힌 구슬 8개가 있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머니가 있고요. 1부터 8까지 8개가 있어. 처음에 한 개를 뽑아서 그 번호를 읽고 다시 넣는데, 다시 넣는지 구슬 꺼내기 할 때는 다시 넣는지 다시 넣지 않는지를 잘 확인해야 돼. 다시 넣는다. 그리고 한 개를 뽑아서 그 번호를 읽은다. 처음에는 짝수, 나중에는 8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거라고 했거든. 그치?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거 봅시다. 1부터 8까지고요. 짝수는 몇 개 있죠? 짝수는 4개가 있고요. 홀수도 몇 개 있겠어? 4개 이렇게 있겠지. 자, 8의 약수. 약수는 몇 개 있어? 1, 2, 4, 8, 4개가 있다. 그치? 약수가 아닌 거 몇 개 있어? 4개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이거는 첫 번째가 아니고, 처음에는 짝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럼 처음에 짝수가 나오려면 8개 중에 2, 4, 6, 8,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8분의 4가 되겠지. 맞죠? 두 번째는 8의 약수니까 마찬가지로 집어넣었으니까 8개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4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4분의 1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해서 몇 개가 있다고? 8개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리고 한 개의 공을 또 꺼낼 때 흰 공이 몇 번 나온다고 얘들아? 한 번 이상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딱 생각을 해봐. 흰 공이 한 번 이상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 흰 공 나오고 두 번째 흰 공 안 나올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흰 공이 안 나오고 두 번째는 나올 수 있고 둘 다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전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검은 공 나오는 경우만 구해서 빼버리면 어쨌든 나머지는 뭐 하겠어? 흰 공이 한 번 나오겠지. 이게 뭐하고 똑같아 아까? 주사위하고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곱해서 뭐가 되는 경우? 홀수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 그치? 자, 그래서 이게 10분의 7이었대. 흰 공이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었대. 그러면은 흰 공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뭐가 되겠어? 1 빼기 얘가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뭐가 되겠니? 9가 되는 걸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도 껌스, 두 번째도 뭐가 나오는 거야? 검스 나오는 거거든. 자, 검은 공을 X개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분의 뭐가 되겠어? X 곱하기 8분의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되겠지? 이 친구가 16분의 9 이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64분의 공부하려고 있어.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 16이고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은 36. 맞아요? 그러니까 X값은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6.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흰 바둑돌이 4개 있습니다. 검은 바둑돌이 8개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상자에서 바둑돌 2개를 연속해서 꺼낸다 라고 했고요.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한 개씩 나올 확률을 구해라.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그랬어. 다시 흰 거 4개, 검은 거 8개 이렇게 되는 거지. 2개를 연속해서 꺼내는데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한 개씩 나온대.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2가지 경우가 있겠지. 왜? 검, 흰 나올 수 있고요. 흰, 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흰, 검, 흰.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뭐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이 나눠서 첫 번째 흰, 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검, 흰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흰 나올 때는 처음에 12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1개가 있을 것이고 검은 거는 8개가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검이니까 12분의 8이 될 것이고요. 안 넣었으니까 11개분의 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생각을 해봐. 12 곱하기 11분의 48에 32, 48에 32가 되겠지. 60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뭐로 약분됩니까? 4로 약분됩니까? 3. 그래서 33분의 4로 약분하면 16 이렇게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 A, B가 1회에는 A, 2회에는 B, 3회에는 A, 4회에는 B 순서대로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를 한다. 그러니까는 이 말 무슨 말이야? 그냥 뭐 A, B, A, B, A, B 이 순서대로 던지겠다는 얘기지. 그치? 순서 여기까지는. 자, A가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A가 이기고 뭐 B가 던졌을 때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B가 이기고 이거는 이제 A, B가 이제 뭔가 이기는 어떤 그런 경우를 말한 거지. 자, 그런데 4회 이내에 B가 이긴다. 이내라는 말은 뭐죠? 4번까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번 안에야. 4번 4회 만에가 아니야. 4회에라는 거는 정확하게 4번째가 말하는 거고 4회 이내라는 건 이하 개념이지. 이하 개념. 그러니까
사회 이내에 B가 이길 확률을 보라고 했는데 라인이 몇 개 라인이 있습니까? 2개 라인이 있겠죠. B가 이긴다고 했으니까는 B는 무조건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번째 던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이긴다는 거는 2번 만에 이기는 거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4번 만에 이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2번 만에 이기려면은 여기는 A가 던지는데 꽝이 나와야 되고요. B가 뭐가 나와야 돼? 그치? 이기는 조건이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2, 3, 4 하시면 A, B 할 건데 꽝, 꽝, 꽝 너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얘는 2번 만에 B가 이기는 거고 얘는 4번 만에 B가 이기는 거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여기 볼게요. A는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A가 이긴대. 자 그럼 A는 2 이하는 얘들아 몇 개 있어? 2개 있지. 1, 2.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2니까 A가 이길 확률은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지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도 이런 거를 먼저 싹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 3 이상이 나오면 B가 이긴대. 그러면은 B는 이길 확률이 뭐가 돼? 3, 4, 5, 6이죠? 6분의 4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얘는 이길 확률, 얘는 3분의 뭐가? 1이 질 확률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갖다만 쓰면 됩니다. A는 꽝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가 나와야 되고 B는 이겨야 되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돼서 9분의 4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는 3분의 뭐가 되겠어? X니까는 2 곱하기 B도 3분의 1 A 3분의 2 꽝꽝꽝 꽝꽝꽝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B가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3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3333이야 243이거든 이게 얘들아. 3을 4번 곱한 거 알겠지? 아니 81이네요. sorry 81. 그 다음에 2니까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해야 되니까 얘를 받쳐줘야 되겠다. 81분의 94 뭐가 되겠니? 36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니까 81분의 8하고 36 더하니까 44가 정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닉과 조가 탁구 시합을 하는데 5게임 중 3번을 이기면 승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거는 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5판 3승제라고 하지. 현재 닉과 조가 각각 한 게임씩 이겼어. 그러니까는 자 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게임을 할 건데 이거는 이미 판결이 났어. 판결이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은 닉이 한 번 이기고 조가 한 번 일단 이긴 걸로 지금 판결이 났어. 알겠지? 그리고 몇 번이 남았어? 3번이 남았어. 자, 닉이 이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고요. 비기는 경우는 없고 두 사람의 승률은 같다라는 게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닉이 이길 확률도 2분의 1일 것이고 조가 이길 확률도 뭐가 된다? 2분의 1이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닉이 이긴다고 했어. 닉이 몇 번 이겨야 돼? 3번을 이겨야 그러니까 총 3번을 이겨야 승리하는 거야. 5게임 중에 3번 이기는 거야. 그치? 5게임 중에 3번 이기는 거야. 근데 닉이 이미 몇 번 이겼어? 한 번 이겼잖아. 그러니까 몇 번 더 이기면 돼? 2번 더 이기면 되는데 남은 게임은 몇 게임이 있어? 3게임이 남았어. 그러면 3게임 중에서 2게임을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야, 닉이. 그런 경우가 있겠지.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3게임 중에서 어쨌든 한 게임은 지고 2게임을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쉽진 않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닉이 3번째 게임, 4번째 게임 이렇게 다 닉 이렇게 되는 거야. 3번째, 4번째를 모두 다 닉이 이겨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닉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봐 여기서 3게임인데
얘들아, 이런 어떤 그 몇 게임을 몇 판을 해서 몇 번 이기면 이기는 그런 거는 항상 마지막은 누가 이겨야 돼? 승리한 사람이 이겨야 돼. 그거를 승리를 했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닉이야. 얘는 무조건 뭐라고? 닉이야. 그러면 여기 두 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닉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조 닉이 될 수도 있고 얘는 닉조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하시면 돼. 아, 마지막은 무조건 누가 이겨야 된다? 닉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 앞에 두 번은 왜 이렇게 왜 두 가지 경우가 있냐? 조 닉이 있고 닉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8분의 1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8분의 1.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니까 8분의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모두 다 더하니까 8분의 뭐가 답이 되는 거니까 4. 약분하니까 2분의 얼마?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롱이와 은지가 3번의 경기 중 2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하는 게임을 한다. 이제 뭐 이게 아까와도 비슷하게 이어지는 내용이야. 한 번의 경기에서 초롱이가 이길 거는 4분의 3이래. 그러면은 초롱이가 4분의 3이라면 비기는 경우 없다 그랬으니까 은지가 이기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겠지. 이 게임에서 초롱이가 승리 뭐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똑같아요. 3번 게임 할 건데 2번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번 만에 그냥 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번을 경기할 거야. 3번을 경기할 때는 반드시 끝쪽을 먼저 이렇게 초 해주라고. 알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초은이 될 수 있고 은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초초니까 초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16분의 9가 되고요. 여기는 4분의 3 은지 4분의 1 초롱이 4분의 3이니까 64분의 9가 되고 얘도 똑같겠지. 얘도 64분의 뭐가 된다? 9가 된다. 그러면 얘도 64분의 4 곱했으니까 4 곱하면 4고 36이 되겠다. 그래서 64분의 36 더하기 18. 그럼 뭐가 돼? 54. 그럼 뭘로 약분되니? 일단 뭐 2로 약분해보자. 2로 약분하면 얼마야? 32분의 27. 이 친구가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